안녕하세요. 하이 공부방에 오신 거를 환영드립니다. 저는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매크로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주로 말씀해 주실 분은 저희 투자 전략부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웅창 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이투자증권에서 시황 전략 담당하고 있는 이웅찬입니다. 오늘 그 주식시장 관련해서 어제 FOMC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주식시장이 최근에 많이 어제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상무님과 뭐 의견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사내 유튜브를 찍으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하여튼 오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방송을 촬영하는 날 뭐 다행스럽게 오늘 주식시장 자체가 뭐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큰 폭의 좀 반등을 해서 뭐 찍는 어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오늘은 좀 즐겁게 조금은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들 자체도 조금은 시장에 좀 전망을 하는데 그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실은 그 큰 이벤트들이 있었죠. 뭐 그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된 이벤트도 있었고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3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시장의 평가가 호기세하다, 매파적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오늘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예, 일단 닷 플랫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표면적인 내용은 좀 많이 호키시했다. 그런 말씀이 일단 맞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겠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또 파월 의장이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시장을 좀 안도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쪽 차트가 이제 그 점도표 닷플랫이라고 하는 그런 연준에서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올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올해 일단 한 단계 올렸으니까 앞으로 남은 6번의 회의에서 다 올리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뭐 50bp로 올리든지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만치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이제 호키시한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당분간은 좀 베이비 스텝을 가겠다 그런 의도가 좀 보였고요. 또 이제 세인트 루이스의 블라드 총재라든지 아니면은 또 경제학자 서머스 같은 분들은 이제 시장을 좀 압박하고 놀라게 해서 금리를 좀 빨리 초기에 올려서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충격을 줘야 된다. 약간 그런 의견도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웰 의장은 약간 그렇지는 않은 쪽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 뉘앙스를 기자회견에서 좀 내비쳤고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오래 걸리겠다는 말을 분명히 붙였습니다만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다시 뭐 2% 정도까지 장기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등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높아요.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올해 2분기, 3분기부터는 역기저 효과에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급망 문제라든지 원자재 문제 등은 이제 전쟁과 코로나가 조금 해결되면서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호키시한 FOMC를 더비시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5월에도 지금 50bp를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건데요. 50이냐 25냐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웅창 과장 바이사이드에서 오셨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운용사에서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다 왔는데 사실 오늘 같은 회의 결과를 본인이 받아봤을 때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기는. 일단 나스닥 지수가 4%가 올랐잖아요. 일단 그렇게 되면은 제가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전에 밤에 간밤에 미국의 이제 훌륭하신 투자자들께서 이거는 더비시하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저희 전략 비율하든지 뭐 이러한 최근의 자금 흐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오늘 이제 자료가 ETF 웨이브라는 이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일단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예, 저희 ETF 웨이브 자료가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 그 예전에
치프 스트래티지스트로 계셨던 조익재 전무님께서 개발하신 그런 ETF 머니 플로우를 가지고 글로벌 그 머니 플로우와 그 전략들의 그런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툴로서 자료를 계속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전무님께서 이제 큰 일을 하러 좀 나가시게 되고 저희가 한 2달 동안 이제 자료가 못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저와 그리고 저희 이제 박윤철 아래에 같이 협업해서 어제부터 다시 이제 그 과거의 레거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ETF 외부 자료는 저희가 꾸준히 이제 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또 이제 거기에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게 뭔가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조금은 요약해서 사실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에 참고를 하시면 주식 투자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냥 결론적으로 주식이 바닥인가, 왜 상승하는가? 라는 부분에 좀 원천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작은 프로 상에서 우리 이웅찬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정말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죽은 고양이의 반등 정도인지라는 부분, 이러한 얘기를 조금 좀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ETF 웨이브를 작성하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왼쪽 차트 보시면은요, 이게 파란색이 이제 주가 지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황색 부분이 이제 미국 주식에 들어가는 머니 플로우예요. 그러면은요, 2월부터 1월에는 이제 주가 지수도 빠지고 머니 플로우도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2월부터 주가가 빠지는데도 미국 주식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가 매수다. 이런 저가 매수를 노리겠다. 저가 매수 찬스다. 이런 자금들이 계속 있었고 사실 그래서 2월, 3월에 전쟁도 나고 중국도 이런 리스크들이 엄청 많아요. 러시아가 디폴트가 나네요. 어쩌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됐다. 이런 거는 이런 그 머니 플로우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 플로우를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해봤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2월에 보면은 이 S&P 500 지수에 자금 머니 플로우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 이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3월에는 나스닥 지수에 이제 머니 플로우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3월에는 이제 성장주마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 중에 하나는 이제 PE 밸류에이션을 보면은요, 물론 지수 자체는 코로나 때보다 좀 높지만 PE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 그때와 PE 밸류에이션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 PE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거나 아니면 중국이 더 경기에 큰 크래시를 입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정도쯤 해서는 바닥을 잡지 않겠느냐, 그런 게 저의 좀 의견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도 주식시장에도 머니 플로우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상의 그 6번 차트의 그 파란색, 그러니까 나스닥 P,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차트가 되겠죠. 그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하튼 팬데믹 직전 수준까지도 회귀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소위 과열 현상이 진정이 됐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내려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스닥이든 미국 S&P 지수든 항상 비싸서 조정받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비싸다는 얘기는 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오늘 FOMC 회의 끝나고 리포트를 써고 했고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일정 부분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중국 주식시장이 중국 정부의 어떤 구두성 발언, 상당히 좀 의외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반등을 좀 한 상황들인데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보는 시각은 이게 보는 사람마다 좀 상당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문제 또 러시아 문제 자체가 중국 쪽으로 뭔가 이게 또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우려감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중국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저희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중국 시장이 급등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 반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중국 시장이 주식 시장이 워낙 빠져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중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
중국 주식 시장은 워낙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좀 있어요. 보면은 왼쪽 차트가 이제 저희 중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치솟는 부분이 그 올해 작년 연말에 하도 한번 올랐었잖아요. 그게 그 헝다 사태 때 그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인데 그걸 이미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 사태 때 막 터질 것 같은 거를 금리를 인하해서 어떻게든 막아놨더니 다시 이렇게 위기가 터지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리스크가 지금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있고 금리 인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그 왼쪽 차트의 아래쪽 보시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흥국 스프레드는 한번 올랐다가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디폴트 같은 것도 조금은 우려가 완화되는 국면이 아닌가, 뭐 크레딧 스프레드 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우려는 되게 커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인데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도 부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다른 선진국이나 한국처럼 조금 위드 코로나를 해가면서 그렇게 약간 이제 걸려가면서 그렇게 경제와 그 방역을 동시에 잡는 그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그 선진국이 맞은 mRNA 백신을 맞지 않고 시노팜 백신을 맞았어요. 그거가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지 사실 모든 그 중국 정부에서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놓기는 어렵고 경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하이힐드는 위험하고 또 러시아를 혹시 지원해주게 되면은 미국에도 또 이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책이라도 좀 세게 나와야 되겠다. 어제는 구두 개입 정책만 나왔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그 차트 10번 그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그러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조금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결국 차입을 하는 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뭐 국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 가산 금리를 이제 주고 차입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사실 표시하는 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사실 저렇게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폭등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중국 기업 특히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차입이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일 수 있고 그것은 중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신용과 관련된 위기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미러 관계가 미중 갈등으로 사실은 이게 뭔가 부동이 계속 튀기는 것 같고 계속 뭐 둘이 싸움을 할 것처럼 뭐 전쟁이 아닌 전쟁처럼 이제 느끼고 있어서 여하튼 중국 쪽에 대한 모습은 자체는 저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가 안정적으로 떨어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파트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결국 관심이 뭐 투자자 부분이나 뭐든지 관심이 결국 주시장 전망일 텐데요. 향후 코스피 흐름 또는 뭐 저희가 어떠한 섹터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ETF 웨이브 자료에서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1월, 2월까지는 가치주가 물론 성과도 되게 좋았습니다만은 머니플로우도 그쪽으로 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3월부터는 미국에서는 약간 이제 가치주의 일방적인 그런 강세는 좀 일단락이 되고 성장주에도 조금 머니플로우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스닥 PE 밸류에이션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금리는 여튼 뭐 미국 연준이 여튼 이제 뭐 호키시하게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려보다는 조금 이제 시장과 조금 뭐 이제 발을 맞추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실질 금리도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그런 할인율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미국 증시에도 프라이싱이 될 거고 그럼 그런 부분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더 이상의 그런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슬슬 바닥은 잡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럼 그게 코스피 지수로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다음 자료에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예, 여기 이제 한국 증시를 보시면 한국 증시는 사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긴 해요. 작년 이제 2분기부터 조정을 쭉 받아왔는데, 근데 올해도 보시면은 이게 EPS 왼쪽 차트가 이제 올해 EPS가 까만색이 이제 올해 EPS 부분인데 한 150조, 170조 정도 되죠. 올해 순이익 그 정도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아직 그렇게 크게 EPS가 하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해 부담스러운 게 이제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제 금리 부담이 순이익에는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원자재 원가 부담, 임금 상승 부담, 경기 하락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EPS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또 중국 경기도 저희는 우려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바닥을 잡을 수는 있지만 금이 있게 반등을 하는 거는 조금 더 리스크가 완화되는 상황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리스크가 완화되는 상황은 그런 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 혹은 이제 경기 리스크 혹 아니면 이제 물가 안정이 되면서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2, 3분기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지금의 주가 한 2,500에서 2,600 정도 포인트는 상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번에 그 과거에 급속한 하락을 시작했던 2,950 포인트 정도를 저희는 상반기 중에 상단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만약에 연말이 돼서 경기가 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물가가 좀 더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 그 상단까지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여러 가지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나온 차트 리포트를 잠깐 좀 덩달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차트는 그 연초 이후 이제 주요 국가들의 주가 또는 신용 스프레드 달러 추이를 좀 그려놓은 건데, 제 그 시점 자체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시 2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의 어떤 흐름을 조금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미 연준, 금리 인상, 이러한 불안감이 많았었는데, 그 화면상의 왼쪽 끝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 자체가 물가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연초 대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오늘 아마 이건 오늘 증시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는데, 오늘 증시 상황이 반영이 되면 거의 약보합권까지도 사실은 이제 올라오는 부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저희가 많은 우려를 했지만 실제 터지고 나서는 사실 그 주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사실은 준 부분들이 좀 적다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빠진 나라가 그 중국 H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한 1%, 연초 대비 1% 상승을 보였는데, 이후에 지금 오늘 올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거의 한 17, 18%가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지금 위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과연 미 연준발 지금 불확실성이냐, 아니면 러시아로 제기된 여러 가지 부도 위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냉전 분위기에 대한 어떤 자금의 흐름의 변화냐라는 부분에서 좀 이 차트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 연준이 호기스적인 어떤 발언을 좀 했겠지만 시장은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좀 더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중국의 상황들 자체가 진정이 되면 조금은 시장 자체가 조금 반등의 힘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투자자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시다라고 조금 어드바이스를 좀 하실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 투자자로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벤트들에 대해서 되게 과도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이때 조금씩 과도한 그런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팔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가에는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되게 과도하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 그리고 정치가, 그리고 정치 중에서도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아서 돈을 벌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다. 그러면은 그런 큰 흐름을 보고 지수에 투자하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너무 이런 사소한 뉴스플로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렇게 주식은 꼭 팔아야만 하는 그런 자산이기보다는 꾸준히 우리가 적립해서 쌓아가면서 그런 재산을 좀 일구어 보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언제 ETF가 언제 발간 예정이신가요? 저희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2주 후에 또 저희가 이 ETF 앱을 가지고 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변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조금 상승을 했으면 좀 좋겠고요.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오늘 이 시간 자체가 투자에 조금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